안녕하세요. 춤추는 동기부여가 또는 주부들을 위한 행복 연구가 그 어느 것이 되어도 좋은 오은채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 팔지 마라, 사게 하라의 책을 가지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파트 2예요. 이야기는 힘이 세다.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을 돕는 10가지 법칙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객은 중독성이 강한 이야기를 들을 때 뇌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소량의 코카인 복용할 때와 똑같다고 밝혔다. 일종의 법칙이 있다. 거창하게 10가지 법칙이라고 했지만 사실 세일즈에서 메시지 전달에 100% 성공할 수 있는 계명이나 법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메시지를 성공적으로 전달하는 기본 요소는 분명 존재한다. 이제부터 소개하는 10가지 법칙을 메시지 전달에 성공하는 10가지 요소로 마음에 새겨주길 바란다. 첫 번째로는 간결성. 짧고 신속하게 말의 군사를 빼라. 문장을 자른다. 예를 들어 높은 시청률을 보이고 있다는 시청률이 높다로 이 스카프는 진모 에트로에 의해 만들어졌다를 이 스카프는 진모 에트로가 만들었다. 이처럼 조사와 접속사를 생략한다.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말은 죽을 때까지 하지도 않고 듣지도 못할 것이다.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니다. 대화할 때는 조사를 넣지 않는다. 나 너 사랑해 라고 말한다. 조사를 넣어 말하면 인위적이고 가식적으로 들린다. 그런 까닭에 대화 중에는 보통 조사를 쓰지 않는다. 말이 간결하면 핵심이 더욱 돋보여 상대방의 마음에 더 깊이 와닿는다. 조사와 접속사를 생략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 평이성. 평이성. 초등학교 5학년에게 말하듯 말하라. 상대방의 언어로 말한다.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의 말을 실제로 20분의 1밖에 알아듣지 못한다고 한다. 수년 전 홈쇼핑에서 보험 상품을 파는데 보험료와 보험금의 차이를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고객님,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보험료이고 병원 가서 치료받은 돈을 보험사가 다시 고객님 통장으로 입금해 주는 게 바로 보험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골 노인에게 설명하듯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해야 알아듣는다. 그리고 불필요한 외래어는 피한다. 천천히 말하고 때로는 쉬어간다. 말하는 속도가 빠른 사람은 왠지 이기적으로 느껴진다. 정말 그런가요? 이기적으로 느껴진가요? 말을 빠르게 하면? 가급적 천천히 말하라.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할 때 우리는 저절로 말의 속도를 늦추고 또박또박 천천히 말한다. 마지막으로는 고상한 척하지 않는다. 자, 세 번째는 단순화. 홍수가 나면 오히려 식수가 부족하다. 홍수가 나면 물이 지천인데 오히려 마실 물은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정보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는 것만 우리는 정보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지만 넘쳐나는 그 많은 정보에서 건질 게 별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만 단순하게 전달하라. 메시지를 체에 걸러라. 메시지는 볼록 렌즈다. 어린 시절 태양 아래에 검은 종이를 놓고 볼록 렌즈에 초점을 맞춰 종이를 떼어본 기억이 있는가? 메시지는 볼록 렌즈와 같다. 소비자는 보통 한 광고에서 한 가지만 기억한다. 많은 것을 알려봐야 다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렇기 때문에 단순화를 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 흥미성. 언어에도 땔감이 필요하다. 무조건 끌리게 한다. 예시로 바다는 교과서보다 값진 교과서. 바다는 꿈과 용기를 심어주는 큰 배움터입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꽤나 드라마틱하다. 이렇게 말한대요. 나폴레옹, 이순신, 콜럼버스 모두 바다라는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교과서에서 배운 것은 쉽게 잊어버려도 바다에서 배운 꿈과 용기는 평생을 갑니다. 그리고 검정색을 강조하는 무크의 드라마틱한 광고를 보자. 세 가지 블랙에 대해 아십니까? 해가 지고 난 후의 하늘, 눈을 감고 난 후의 세상, 그리고 무크. 무크가 뭔가요? 무크가 어떤 건지 잘 몰라서 한번 찾아보도록 해야겠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눈을 감고 난 후의 세상은 조금 죽음을 연상시켜서 그닥 좋진 않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드라마틱하게 소개한다. 패턴을 파괴한다. 쇼호스트 지원자 중 자기소개하기에 앞서 보온병에 홍삼액을 한 잔씩 따르더니 심사위원들에게 대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대요. 다들 맛을 보셨나요? 이 홍삼액이 기사의 어떤 제품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걸 마치면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집에서 사흘 밤낮으로 직접 달인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홍삼액이니까요. 자신이 소개할 상품은 100% 먼저 사용해보고 이해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정신으로 제가 담당할 상품을 철저히 분석하고 조사하겠습니다. 이 지원자는 이런 퍼포먼스로 막연히 열심히 하겠다는 다른 지원자들과 차별성을 두었다. 흥미로 사로잡아라. 아무리 좋은 상품도 메시지가 약해 소비자를 놓치면 의미가 없다. 메시지는 흥미를 유발해야 그 가치가 높아진다. 그리고 5초 단위로 자극한다. 여기서 어떠한 질문들을 하냐면 첫 번째로는 내 메시지는 놀랄만한가? 그리고 이전에 보거나 듣지 못한 메시지인가? 새롭고 신기한가? 계속해서 듣고 싶게 만드는가? 기존의 접근 방식과 다른가? 또는 패턴을 파괴하는가? 사람들의 기대 수준을 뛰어넘는가? 진부한가? 아니면 무언가를 흉내내진 않았는가? 이렇게 해서 흥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예리성에 대한 말입니다. 말은 날카로워야 한다. 뻔한 말은 남발하지 않는다. 의례적인 상용어를 남발하는 것만큼 허공에 대고 펀치를 날리는 짓도 없다. 상투어란 저도 써봤는데요. 정말 좋아요. 꼭 한번 써보세요. 어쩜 홈쇼핑 물건에는 좋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을까? 이제 소비자들은 더 이상 테스티모니얼 광고, 즉 써보니까 정말 좋던데요. 식의 얘기는 거의 믿지 않는다.
그런데도 왜 상투어를 남발하는 것일까?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에나 어처럼 되풀이하는 말의 사족을 제거하면 말이 깔끔해지고 전달력이 높아진다. 클라이막스를 설정한다. 반드시 절정을 이루는 부분이 있어야 그 요점을 튀게 강조하면 메시지는 날카로워진다. 저자는 상품을 프레젠테이션 할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신다면 저는 성공입니다. 등의 말로 요점을 강조한다. 열정을 바이러스처럼 퍼뜨린다. 열정도 말의 생기를 불어넣고 말을 날카롭게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활력 넘치는 목소리로 열정을 다해 말해야 한다. 목소리뿐 아니라 표정과 몸짓에도 진정성을 반영해야 한다. 자신이 하는 말에 열중하고 감정적으로 몰입하지 못하면 사람의 마음속까지 찌르지 못한다. 타성의 함정을 피한다. 사람은 늘 가던 방향대로 가고 말하던 대로만 말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 익숙한 생활의 관성을 깨고 변화해야 한다. 익숙해질 때가 가장 위험하다. 어떤 일이든 그 일에 익숙해질 무렵이 가장 위험하다. 꼭 기억해야 한다. 말에 굳은 살이 박히면 날카로운 메시지도 무뎌진다. 이 말이 가슴속에 많이 남더라고요. 말에 굳은 살이 박히면 날카로운 메시지도 무뎌진다. 저자는 방송을 하거나 강연을 할 때 이렇게 생각한대요. 나는 지금 작두 위에 서 있다. 이렇게 자기암시라고 방송이나 강연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은 명확성. 또렷하라. 스스로 감동할 때까지. 직입한다. 요즘 고객은 어차피 우리가 특정 목적을 갖고 접근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를 만난다. 그저 핵심만 듣고자 우리 앞에 앉아 있을 뿐이다. 쓸데없는 이야기 보따리를 풀며 시간을 끌지 마라. 쇼호스트 지원자의 예가 나온다. 단 15초로의 서론으로 명확하고 뚜렷하게 이야기한다. 천초일각천금이란 말이 있습니다. 천초면 15분입니다. 15분도 금 같은 시간이란 속담입니다. 기사의 미래를 짊어질 새로운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15분도 필요 없습니다. 단 2분만 금 같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사겠습니다. 대신 그 시간 동안 귀사를 위해 일할 제 천금 같은 핵심, 열량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쇼호스트 지원자의 이야기가 확 꽂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직입할 때 주의사항. 첫째, 고객의 주의를 재빨리 사로잡고, 둘째, 무엇을 말할지 분명하게 밝히며, 셋째, 그 점이 고객에게 왜 중요한지 분명히 말한다. 서론을 생략하라는 말은 아예 빼라는 의미가 아니다. 서론을 최대한 짧고 간결하게 하라는 뜻이다. 스스로 감동할 때까지 연습한다. 내 말에 나 자신이 감동하기 전까지 말하지 마라. 자신의 말에 자기가 먼저 감동할 때까지 계속해서 연습하라. 자신의 말을 확고히 믿고 말하는 사람과 단지 전달만 하는 사람에게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다. 전자는 핵심을 전달하고 후자는 문자만 전달한다.
전자는 핵심을 전달하고 후자는 문자만 전달한다. 말에 혼을 불어넣어라. 말이 살아 숨쉬게 하라. 자, 다음은 흐름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논리가 사라진 대화는 시체다. 먹히는 설득은 자연스럽고 자연스러우려면 논리가 받쳐줘야 한다. 메시지는 논리가 있어야 처음부터 끝까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말할 때 논리는 왜 그토록 중요한 걸까? 간단하다. 말에 논리가 있어야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기억하기가 더 쉽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 소재 선택. 관련 있는 것만 사용한다.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싶다면 반드시 관련이 있는 것만 사용해서 말한다. 관련 있는 내용 울타리 안에서만 말하라. 양떼 목장 이야기를 할 때 염소 이야기는 빼야 한다. 목적 선택. 세 가지 목적 중 하나를 선택한다. 그 세 가지는 첫째,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알려준다. 둘째, 어떤 사실이 맞다 혹은 틀리다를 주장한다. 셋째, 사람들이 행동하도록 만든다. 저자는 마케팅 업무를 할 때는 주로 첫 번째와 두 번째, 쇼스토로 일할 때는 세 번째, 사람들이 행동하도록 만든다. 이것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매하도록, 즉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이 내 논리의 목적이다. 전개 방식, 항목별 배열. 이것은 당신이 알아서 먼저 무엇을 말하고 또 그 다음에 무엇을 말할 것인지 순서를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흐름에 따라 배치하는 것이다. 저자는 6분 동안 오메가3 방송을 하는데 항목별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혈관의 중요성, 그 다음은 현 상황, 그 다음은 원료, 그 다음은 브랜드, 그 다음은 기능성, 그 다음은 구성과 가격. 그 다음의 전개 방식은 원인과 결과. 반드시 원인부터 말할 필요는 없다. 자, 이제 결과부터 나온 예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결과. 만약 당신이 40대라면 뱃살을 잡아보라. 살덩어리가 얼마나 잡히는가. 한숨이 절로 나올지도 모른다. 중년 여성의 건강적 신호는 내장 지방으로 가득 찬 복부 비만이다. 원인. 탄수화물 섭취가 뱃살의 주요 요인이다. 논리. 오늘부터 밥을 반 공기로 줄여서 먹고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축적되는 것을 막아주는 HCA를 하루 2알씩 섭취하자. 이렇게 원인부터 말하지 않고 결과부터 말하는 예시가 나왔고요. 전개 방식 3. 문제와 해결책. 지금까지 별 어려움 없이 살아왔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당신의 삶에 작은 문제가 생겼다고 알려준다면, 그렇게 걱정을 씹어주더니 별안간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고전적인 설득 수법이다. 자, 문제가 있어요. 멀쩡한 싱크대, 개수대, 구멍 안에서 밤새 기괴한 벌레들이 증식해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닐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이제 인식을 해준 겁니다. 이때 해결책을 제시하죠. 음식물, 쓰레기, 건조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개 방식의 또 다른 하나, 시간의 흐름순. 어떤 일을 알려줄 때는 시간 순서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과거 사건을 시간순으로 말하면 듣는 이가 특정 상황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쉽게 이해한다. 하지만 어떤 때는 가장 극적인 부분에서 시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예를 들면 영화 타이타닉이 있다. 논리를 세우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항상 염두에 두자. 내가 고객을 만난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말하는 각각의 중요 포인트는 최종 목적을 위한 것인가? 듣는 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려해 내용을 선택했는가? 하나의 주제에서 다음 주제로 넘어갈 때 논리에 빈틈이 생기거나 맥이 끊어지지 않는가? 자, 그 다음은 이제 벌써 8번째네요. 차별성. 튀어야 살아남는다. 차별성은 남과 구별되라가 아니다. 남보다 돋보이라는 주문이다. 자기 이미지를 선언한다. 이미지는 힘이 세다. 특히 지금은 남이 내 이미지를 판단해 주기를 바라지 않는다. 스스로 내 이미지를 만드는 시대이다. 내가 이미지를 선언하면 사람들은 내 의도에 맞는 이미지를 쉽게 받아들인다. 저자는 기업체 강연에 나가면 먼저 이미지를 공헌하고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한대요. 저는 악어입니다. 한번 물면 놔주지 않습니다. 조는 분들 얼굴에 물을 뿌릴 이 분무기를 보십시오. 미리 말씀드리는데 나중에 물벼락 맞고 누워야만 마십시오. 제가 전달할 내용은 반드시 여러분의 머릿속에 집어넣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집중도가 높아지는 게 눈에 보인다고 합니다. 장명이 반이다. 빨간 마우라 하면 흔히 공군을 떠올린다. 하지만 공군은 빨간 마우라를 매지 않는다. 이는 신상옥 감독이 공군을 소재로 한 빨간 마우라 덕분이다. 이처럼 오랜 시간이 지나도 기억에 남는 것이 바로 제목, 즉 콘셉트다. 상품 판매에서 그 상품이 담고 있는 이미지 선언과 장명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광고계나 마케팅 쪽에서는 크리에이티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이전에 관계없던 것과 새롭고 의미 있게 관계를 형성하는 기술. 소비자가 그 광고가 아니면 깨닫지 못했을 자신과의 관련성을 발견하거나 주목하는 것. 이전에 하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 하나 효과적인 놀라움. 그래서 이것들이 광고계나 마케팅 쪽에서 이렇게 정의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9번째, 행동 유발 가능성. 움직이게 만들어라. 힘 있는 동사 위주로 말한다. 이것도 되게 재밌는 부분이어서 빨리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어 동사가 아니라 동사부터 뱉는다. 예를 들어 그 찬란한 영롱함에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말한대요. 탐나시죠? 어서 착용해보세요. 당신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줄 겁니다. 또는 발림성이 너무나 우수해서 많은 분들이 칭찬해 주셨는데요. 가 아니라 바르세요. 즉시 촉촉해집니다. 이렇게 주어 동사가 아니고 동사부터 내뱉는데요.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죠? 그리고 클로징에 힘을 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몸에 이로운 건강식품을 설명하고 난 뒤에는 이런 멘트를 한다. 거리를 지나가는 예쁜 여자도 바라만 보면 무슨 소용입니까? 말을 걸어야 내 여자가 됩니다. 아무리 좋은 참고서가 있어도 바라만 보면 뭐합니까?
사서 내 머리에 집어넣어야 내 것이 됩니다. 고객님은 고객님의 몸을 이롭게 할 건강식품을 바라만 보고 계십니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구매하십시오, 고객님. 몸 안에 저축하십시오. 통장에 넣어둔 돈은 뺏어 쓰면 그만입니다. 고객님의 몸 안에 저축한 건강은 영원히 고객님 것입니다. 물론 지나치게 고압적이고 강요하는 투로 클로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행동 유발 가능성을 만드는 또 하나의 언어. 힘 있는 언어와 힘 없는 언어. 힘 있는 언어로는 직접적이고 감명하며 유창한 언어이다. 사람들은 힘 있는 언어에 더 동의를 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힘 없는 언어가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폭의 그림을 그려준다. 텍스트를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한 폭의 그림을 그려주듯 내용을 전개한다. 생동감을 주는 형용사와 흉내내는 말, 의성어, 의태어, 감각적인 동사를 사용하라. 예를 들어 선생님 뽀드득이 뭐예요? 부강약품 브랜닥스 치약. 그리고 또 예를 들어 나오는 게 탱탱합니다. 과연 무슨 광고일까요? 탱탱합니다. 이게 다래요. 5글자. 탱탱합니다. 바로 동원 게맛살. 이처럼 생기를 주는 형용사를 사용하면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그림처럼 펼쳐지기 때문에 텍스트를 주지 말고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주도록 한다. 좋은 내용이죠. 행동 유발 가능성을 만들게 하는 그런 언어들. 회상 가능성. 마지막입니다. 회상 가능성. 기억하고 떠오르게 하라. 즉각 떠올리도록 반복한다. 그러기 위해서 주요 단어를 자주 반복해 준다. 그리고 콘셉트로 사로잡는다. 한 보험회사의 콘셉트는 우리는 더 이상 보험을 팔지 않는다. 우리는 스피드를 판다. 정말 스피드하게 출동한 이 자동차 보험회사는 1위의 자동차 보험회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기억하고 떠오르게 하는 광고의 멘트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어디의 광고일까요? 바로 KT 쿡. 이 광고 카피도 상품과 연결지어 쉽게 떠올릴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자는 한 달에 한 번 마술에 걸린다. 이거는 많이들 아시는 매직스의 광고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파트 2에 힘이 센 이야기에 대해서 효과적인 메시지를 전달을 돕는 10가지 법칙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저는 굉장히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그 동사를 먼저 사용하는 부분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형용사를 사용하는 광고의 멘트들도 기억에 남고요. 특히 탱탱합니다. 동원 게맛살. 이게 제일 기억에 남네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좋은 책으로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분들은 왜 책 보다가 너무 눈이 아플 때가 있잖아요. 저도 책을 보고 싶은데 너무 눈이 아프거나 피로할 때는 이렇게 귀로 듣는 책을 찾아서 읽곤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필요한 책을 읽으면서
녹음하고 필요하신 분들에게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